네, 지난 16일에 개봉한 영화 최신작이 있습니다. 지금 흥행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바로 영화 재심입니다. 네,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인데요. 이 실제 주인공이 우리 지역 완도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영화 재심이 지난주에 개봉을 했는데 벌써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다. 또 주변에서 많이 기뻐해 주고 계시고요. 네. 근데 배우 정우가 제 역할을 맡았는데 네. 네. 정우 얼굴과 제 얼굴이 매치가 안 된다면서 영화 보기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흥행 1위 하니까 좀 어떠세요? 주변에서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 또 걱정도 되셨죠? 예, 솔직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네.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번 영화 꼭 봐야 된다라고들 말을 해서 지난 일요일에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사실 영화가 각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현실이에요, 각본이. 근데 그 현실이 참 영화 같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금 현재 그 사회 환경이 또 많이 저희 영화를 흥행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고 치는 법조인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도 큽니다, 지금. 아, 네. 지금처럼만 살아오시면 될 것 같은데 재심이 흥행을 해서 그래도 길 가다 보면 이제 덜어 좀 변호사님을 알아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때로는 네. 이제 모자도 많이 쓰고 다니기도 하고 또 오늘 제 광주 올 때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네. 휴게소에서 이렇게 화장실에 나오자마자 아는 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와. 당황했습니다. 제가 매번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씻고 나오는 경우는 나오진 않거든요. 네. 아, 인기 스타가 되셨네요. 네.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인기 배우 정우 씨잖아요. 예, 예. 이 변호사의 준영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셨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영화 속 주인공, 이 준영의 실제 주인공이 우리 바로 박준영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세요. 예. 근데 아직까지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영화를 이 법정 영화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보시면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이 영화는 법정 영화라기보다는 그 재심을 받아내기까지 과정을 쭉 담아내고 있고요. 또 억울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어떤 사연에 공감하고 또 이걸 연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도 좀 믿을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2000년이잖아요. 예, 예. 제가 2000년에 고3이었거든요. 시드니 올림픽 보면서 네. 야자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내 또래 저는 그런 생각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수 기가 있을까? 막히죠. 이제 가난하고 2000년에. 배움이 짧은 그런 약자들에게 공권력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때로는 이렇게 더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7, 80년대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사회는 민주화되지만 네. 사법제도, 사법 권력이 또 쉽게 민주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네.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변호사님께서 수임하신 사건이죠. 네, 예. 이게 어떻게 영화화된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 기자로부터 이 사건을 알게 됐고요. 네. 그 기자분께서 이제 영화사 관계자에게 이걸 영화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화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재심이 힘들다 보니까 법적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세상 사람들이라도 최근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이렇게 영화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번 영화를 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을 재심을 해서 무죄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이런 재심 사건들 어떤 것을 맡으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재심 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 중에는 이제 첫 사건은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었고요. 네. 네. 두 번째 사건은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3대 나라수포 사건, 네. 그리고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이 사건 4건 지금 재심 개시 결정 받았습니다. 아, 야. 결정 받으신 거는 그거고 지금 또 계속 시도하시고 자료를 만들어 가시는 건 또 있고요. 예, 또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지역에 지금 사건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댓글도 있던데요. 지금 부산에 2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다 발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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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사실 사법부가 민주화 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예. 이렇게 재심될 만한 일이 정말 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지
사람이 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판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판을 바로잡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네. 아직 네. 우리 사회가 많이 지금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을 국내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워요. 또 우리 지역 분이시잖아요. 네. 아, 지역 너무 검정 좀 멋지세요. 할게요. 우리 완도 지역에서 나오신 분이래요. 완도입니다. 네. 네. 근데 주로 이렇게 재심 전문으로 활동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재심 전문 변호사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원 노숙소년 사건을 맡으면서 재심 제도를 경험하게 됐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운 좋게 성과를 냈고 네. 또 그 성과가 나면 이제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 또 억울한 분들이 메일이나 방문을 통해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의지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게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손길을 또 외면할 수가 없었던. 외면하게 되면 그 억울한 네. 분들이 이제 2차 피해를 당할 텐데 네. 그분들이 이제 저를 적대시하시겠죠. 그래서 와. 저는 그게 좀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 예, 예. 교도소에서 편지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몇 통이나 받아보셨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뜯어보지도 못한 편지들이 많고요. 와. 전국의 교도소가 한 50군데 됩니다. 네. 거의 뭐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도 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건들을 맡을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임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뭐 되도록이면 도와야 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재심 사건 4건 했는데 전문 변호사 돼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건을 거절할 때 좀 마음도 아프고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네, 또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네. 박상규 기자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해요. 재심을 제가 청구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쉽게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공론화 과정에서 필력 있는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기자가 글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또 박 기자의 글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런 어떤 네.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기자와 결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정말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정말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네.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그 의지가 발동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상황을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일도 많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좀 전해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힘이 드셨나요? 이 재심 사건을 하면서 들이는 비용은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이 돈을 벌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나 어떤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같은 게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도 1년이 채 다 쓰는데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머. 그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 월세가 밀리고 네. 또 마이너스 대출 만기 연장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작년 8월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독지가가 나타나길 기다렸는데 뭐 독지가는 안 나타나고 결국은 시민들의 후원을 받기를 결심했죠. 네. 잘 되셨나요? 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진행했던 그 스토리 펀딩이라고 이 후원이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총 5억 6,700만 원 모았습니다. 와. 그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알리고 예, 예.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 참여고 또 어떤 분들은 후원을 그냥 개인 계좌로 하고 싶다라고 따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와. 그 어떤 돈 많은 분, 그 독지가의 한 방보다 예. 이렇게 시민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더 뜻깊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저는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게 더 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독지가 네. 한 사람. 아, 근데 수많은 시민들이 네. 더 힘이 있었고 또 그 힘이 컸습니다. 또 그리고 이 여기 보면 지연된 정의라고 책을 갖고 나오셨는데 네. 여기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또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영리 목적의 사건에 수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팔아서 인쇄나 또 강연을 다니면서 그 강연료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된다고 노를 또 져야 네. 돼요. 예, 지연된 정의 책 냈습니다. 아, 많이들 읽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네. 이 안에는 무슨 내용을 이렇게 쓰셨나요? 이 안에는 이제 박상규 기자와 함께 진행했던 재심 사건들의 어떤 그 취재 과정, 네. 또 증거 수집 과정을 아주 재밌게 담아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네. 네. 저도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변호사님은 명문대를 나오신 것도 아니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또 예, 예. 그리고 고졸 출신으로 와. 고시 합격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가 흔치는 않거든요. 어떻게 고시 공부에 뛰어들게 되셨나요? 제가 그 노화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은 네. 목포대학교 한 학기를 다녔고요. 사법시험을 합격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해 주시고 대단하다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네. 막상 법조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네. 사람들이 저의 능력을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네. 왜요? 자존심도 상했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다시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의미 있는 사건 정의로운 결과 내면 사람들이 주목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재심 사건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나름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사진을 네. 보셨나요, 지은 씨? 네. 화면에 사진 봤는데 고등학교 때 좀 공부 안 하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사진이 뭐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네. 친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또 고시에 합격하신 후에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어떻게 이 고시 공부를 결심하게 됐는지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희 아, 어머니가 중학교 네.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부터 이제 네.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죠. 네. 아, 생전에 어머니를 때렸던 아버지도 믿고 또 빚독촉 전화 걸려오던 집도 싫었고 가출도 하고 방황도 많이 했고 네. 고등학교도 2번 다녔습니다. 제가 무기징역까지도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정신을 차렸는데 와. 차리고 보니까 저보다 중학교 때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가 있고 제 처지가 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았는데 네. 그게 고시였던 거고 네. 또 고시 공부하는 사람 주변에 찾아보니까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군대 한 달 고참. 그래서 옛말에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는 있지만 저는 군대 선임 따라서 고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도 합격했습니다. 지금 와. 부산에서 판사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시구나. 같이 잘 배병장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이 직접 또 겪었던 유년 시절의 아픔이 있었기에 네.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주시면 고맙고요. 네.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얼마든지 변화. 속물이고 막 나가던 사람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네. 사람을 맞아요. 규정짓는 것 때문에 네.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네. 변합니다. 예전에 저를 하대했던 분들, 저를 멸시했던 분들 얼마나 지금 놀라겠습니까, 지금. TV 보면서. 많이 놀라실 거예요. 예, 고향 사람들도 많이 놀랄 겁니다, 지금. 네.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박준영 네. 변호사의 삶이 증거니까요. 주변에 누가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도 선입견이나 편견은 또 제하고 대하시어도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이시면서 또 네. 영화의 주인공도 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또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뭐 그렇게 제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믿고 의지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 저는 이전까지 살아온 대로 또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야 되나요, 우리? 네. 우리 저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요, 변호사님은 이대로만 앞으로 살아 계시면 정말 네. 많은 분들에게 정말 네. 고마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귀감이 될 것 싶네요. 같고요. 네. 이대로만 살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을 모셔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준영 변호사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줄 이런 동행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네. 흥행돼야 되는 겁니다. 재심이라는 영화가 흥행되면 네. 수많은 법조인들이 저 같은 어떤 사례에 주목하고 또 네. 그런 일에 선뜻 나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또 그런 변호사들이 생기고 또 그런 변호사를 후원하는 세력들이 생길 거란 음. 말입니다. 그래서 재심은 반드시 흥행해야 됩니다. 한 말씀 던져주세요. 한 말씀. 예,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잘난 사람의 호령이 아닙니다. 작고 왜소한 소시민들의 연대의 힘입니다.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재심의 흥행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멋지십니다.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 요즘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전국적인 인물이신데 우리 완도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이라서 더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가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네. 마음 담아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